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지난 부활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가만히 눈여겨보면 매 계절마다 매달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항상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나 감사와 어떤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한 채 일상을 스쳐 보내는 듯합니다. 하루하루의 기온과 매일 다른 날씨, 그래서 조금은 변덕스러운 4월의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지만 창을 열면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5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멀리 치워놓았던 짧은 여름 옷을 매만지고 지금의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누려보면서 느지막이 아름다운 주말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렇지만 멀리 들려오는 전쟁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하루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느리게 더 느리게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 물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고고한 마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탐심과 허영심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며 고민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높은 지위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지 못했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한들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해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각을 멈추고 잠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명예나 이익, 물질에 절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의 배다른 동생 마크 은대산조는 중국 선진에 있는 자신의 양꼬치 가게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조만간 가게를 접고 미국으로 넘어가 한 자리 거머쥐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은대산조는 놀라울 만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대통령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은 양꼬치를 굽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을 위해 양꼬치를 구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만약 나중에 형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작은 가게에 와준다면 기꺼이 양꼬치를 구워 대접할 것입니다. 아마 꽤 낭만적이고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대산조의 눈빛은 단정하고 맑았으며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은대산조에게는 대통령의 일과 양꼬치를 굽는 일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설령 가난해도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들은 아마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대통령 같은 최고 자리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에 돈으로 가득한 부자의 주머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영국 철학가 러셀은 중국 스촨성에 도착했습니다. 스촨성의 자랑인 아미산을 구경하기로 한 그는 동행과 함께 각각 가마를 타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탄 가마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걸어가는 가마꾼 2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가마꾼들은 가마를 탄 내가 얼마나 미울까? 아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산 허리에 마련된 작은 전망대에 이르렀을 때 러셀은 가마꾼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려 그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그들이 곧 뜨거운 날씨나 가마를 탄 사람 혹은 고단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가마꾼들은 원망은커녕 낄낄거리며 앞다퉈 자기 고향에서 유행하는 농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러셀에게 나라 밖 사정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러셀은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 에피소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신부님이시자 영적 지도자인 앤토니 드 멜로의 저서 하느님의 공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자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지 않은가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늘어나진 않아요. 다만 돈이 좀 더 생길 뿐이죠. 화려한 왕궁에 사는 왕자가 길바닥에 찬 이슬을 맞는 거지보다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존귀와 비천, 부유와 가난은 저울의 추일 뿐 행복을 가늠하는 저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이바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리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만 혹은 대통령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플리페 시인인 월트 위트먼의 작품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패배한 이들에게 환호를, 전투함을 바다에 잃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교전에서 패한 모든 장군들에게도, 정복당한 영웅들에게도, 알려진 위대한 영웅들과 대등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도. 휘트먼의 대표작인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시일까요? 미국에서 출판된 벤버드의 어리석음이라는 책은 아무 이득도 바라지 않고 자기 이상의 몸을 바친 사람들, 능력보다 꿈이 앞선 사람들, 실패했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해 넌픽션 부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됐죠. 책에 소개된 주인공들은 가령 제목에 등장한 화가 존 벤버드처럼 지금은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고 작품 역시 남아있는 게 없지만 미시시피 강을 자그마치 5km의 움직이는 파노라마로 재현하는 대단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스포츠 심리학에 따르면 시합에서 계속 이기는 연승 행진 때 선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시합에 계속 치는 연패 행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성공이나 승리가 사람에게 그만큼의 불행을 요구하기도 하는가 하면 실패가 온전히 불행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모두 우리 것 같고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은 젊은 시간들의 아름다운 봄날이 새록새록 희망처럼 곁에 옵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옆에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존재해 있었을 텐데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생활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자연의 소리, 주변의 소음조차도 또 할 일 없이 짖어대는 강아지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살랑이는 이 작은 나뭇가지조차도 기억해야 할 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진의 한 장면 같겠지만 꼭 기억하고 즐기며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애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들을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은 힘들더라도 꼭 더 좋은 시간이 함께 한다는 것도 확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저는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